1909년 10월 만주 하얼빈역. 조선의 적 이토 히로부미를 겨눈 안중근 의사의 총성이 이곳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10년 후 이곳에서 또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이 조선인 소유의 그 검정색 가죽 가방, 지갑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일본 경찰이 습득을 하고 보니까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엄청난 비밀이 담긴 기밀 문서. 어쩌면 그 접전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해서 거기서 가방을 접전 장소에 놓자마자 바로 일본이 수거를 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경찰 손에 넘어간 게 아닌가. 문서에 새겨진 의문의 기호들. 어지럽게 나열된 한글과 숫자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 이 한글 체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암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걸까? 좀처럼 알 수 없는 숫자들. 숫자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있다. 자음과 모음에 새겨진 또 다른 숫자들. 일명 암호부. 암호를 풀 수 있는 해독 코드다. 이 숫자도 해독이 가능할까? 마침내 암호의 정체가 드러났다.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암호가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켜서요, 그 음소별로 아라비아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모르면 절대 암호를 풀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순전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글 암호를 이용해 작전 수행에 나선 독립운동가들. 한글은 암호에 최적화된 글자였다. 사실 한글은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잖아요. 기역이면 항상 기역 발음으로 나오고 니은은 항상 니은 발음으로 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 갖고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자는 5만 자 이상이 돼서 못하고 또 로마 알파벳도 50글자 이상 되고 그 우리는 묵음이 없잖아요. 다 소리가 나는데 영어에는 알파벳 써놔도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미 과학성이 입증된 한글. 이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의 무기 암호가 탄생했다. 그런데 철저히 비밀리에 유지됐던 암호의 존재가 그만 일제에 발각된다. 1919년 2월 28일 날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그래서 이 암호를 만드는 규칙이 담겨 있는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보고 일본이 이제 총독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알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3월 이제 11일자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암호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암호가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문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암호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는 또 다른 암호를 손에 넣는다. 그 1919년 11월경에 또 다시 발견되는 문건들이 있어요. 암호 관련해서요. 근데 그게 1945년까지 꾸준히. 그런데 그 발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거는 암호의 생명력도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암호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처음에는 뭐 두 자릿수 아라비아 숫자를 교체했던 암호가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는 세 자릿수. 그 다음에는 1945년경에는 네 자릿수까지 발전이 됩니다. 일제의 감시망이 좁아질수록 암호의 형식은 점점 복잡해졌다. 하지만 그만큼 위력은 커졌다. 지구상에서 제일 익히기 쉬운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발음이 나오고 모든 글자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게 암호로도 생명력을 갖고 유지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암호의 사용은 옥중에서도 계속됐다.
열사들은 소리를 이용해 더 은밀한 암호를 만들었다. 타벽 통보법은 말 그대로 벽을 두드려서 서로 간에 통보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이 타벽 통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31년에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톡이 됐었거든요. 그때 같은 동지인 김정년 선생 지사께서 도산 안창호에게 이러한 타벽 통보법을 전수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지는 밤이면 열사들은 목숨을 걸고 작전을 펼쳤다. 이때 사용한 암호가 타벽 통보법이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사이는 조금 쉬고 한 글자와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더 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세를 친다고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여기가 아고요. 그 다음에 따다닥 받침이 있다는 소리고 두 번을 치면 기역, 니은이 돼서 많이 되고 세 자를 칠 경우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딱, 셋, 넷, 다섯, 따닥 여기가 에예요. 그래서 만세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알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익히기에 다소 복잡한 타벽 통보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 암호의 생명력은 그 어느 암호보다 길고 강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감됐다. 그럼 그게 다음날 아침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달력이 빨랐는데 소리라는 게 증발을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945년도까지도 쓰였는데 일본에서 도저히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타벽 통보법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그 단식 투쟁을 전개한 또 사례가 있고요. 추모의 뜻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들도 우리가 사례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를 통해 옥중에서도 하나가 된 독립열사들. 한글은 암호라는 옷을 입고 또 하나의 역사를 썼다. 그 암호는 독립운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이기도 했지만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된 의사소통 도구이자 무기였던 거죠. 해방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투사들. 그 투쟁의 중심에 우리 한글의 지혜가 담긴 암호가 있었다.